소녀상 만들어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그만해라, 너무 창피하다. 정신대 여성들은 바로 나의 어머니 세대, 85세에서 95세의 10대 후반 시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실체적 내용은 내가 초등 시절 KBS 라디오에서 연속 드라마 데이신 따이가 공전의 히트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비열한 일부 한국 남자들의 모렴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조짐이 보이자 일본 군부는 군부대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미군이든 일본군이든 군이 주둔하는 곳엔 돈을 벌려는 여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주위에 모여들지만 남방이 오지에까지 올 형편은 못 되었던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범자 일본이 군위안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안소 운영권은 이권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위안소 책임자는 지배인이라고 불렸고 그 밑에 실무를 보는 조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업무는 위안소 운영, 부대와의 연락, 여자들의 매입 조건에 따른 고향집에 월급 붙여주기 등이었는데 대부분 일본인들이었지만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인들도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위안소를 방문하는 군인들에게 부대와 합의한 금액의 이용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루머들에 의하면 그곳에 여자를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강제로 지나가는 여자를 잡아서 추럭에 싣고 가는 방법. 둘째는 팸프나 소개업자를 통해 여자를 구입하는 방법. 셋째는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속여서 데려가는 방법. 대충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사람을 잡아가거나 가족이 따라 나와서 막는데도 무턱대고 시더간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집딸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정말 재직에 가난한 소작인 집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아 아버지 눈을 뜨게 한 심청이의 미담이 새겨져 있었고 딸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욕망에 딸이 물에 던져져 용왕의 먹이가 되는 것을 모른 척 외면한 비열한 한국 남자의 이기심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순순히 따라갔고 일부 가족들은 딸이 먼 곳에 가서 군복 벌고 밥하는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렇게 믿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가부장적 제도하에 가정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딸이 고생해서 가족을 살리면 좋지 않느냐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을 사들이는 구인망은 각 지역 면장들을 위주로 형성되었고 당시 이미 형성되었던 직업소개소나 깡패 조직도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도 가락시장에서 생선 사들고 나오는 가정주부들에게 접근, 무거운데 모셔다 드리겠다며 태워서 강간하고 생선은 구워 먹고 여자를 섬에 팔아 넘기는 범죄 조직이 있는데 당시야 오죽했겠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데이신 따이 모집에는 사실상 그런 경우는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된 예가 없으니까요. 대부분 아버지나 오빠가 사인하고 딸아이를 심청이로 만들어 보낸 경우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김동길 교수가 자신의 누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홀어머니 슬하에 고생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누이를 권번에 보내면 입을 덜 수 있다고 보내라고 했답니다. 당시 교회 집사였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 가야지 그런데 가면 되겠냐고 안 보내셨답니다. 어려운 가운데 중학을 하고 서울로 유학했고 이화여전을 나와서 덕분에 이대 총장과 문교부 장관까지 하고 여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생활이 힘들다고 권번에 보냈더라면 무슨 인생이 되었겠냐는 것이 그분의 요지였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부산으로 들어왔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열고 먼저 뿌리를 내린 곳은 서울보다도 원산, 함흥, 평양 등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두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보였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합병 후 정책을 펼 때 자원이 많은 북한 지역은 공업 발전을 도모했고, 평야가 많은 남쪽엔 농업 발전을 도모했었습니다. 자연히 북쪽에는 현대화 물결과 더불어 일자리가 많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필자가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점은 대이신 따위를 모집할 때도 이북의 아버지들은 가난해도 딸을 팔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곡창지대 사람들은 딸들을 쉽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전에도 도박빚에 마누라나 딸들을 팔기도 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심청이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비열했던 마음은 숨기고 비싼 구리를 사서 소녀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세워놓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무얼 기념하나요? 한국 남성의 비열함을,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정부가 이미 최종 타결하고 보상금까지 받은 마당에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살아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우리 남자들이 지켜드리지 못한 잘못에 대한 용서 빌고 그녀들이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멍어리를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저기 아픈 추억을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득표를 위해 인생의 마지막 길에 있는 할머니들을 또 한 번 팔아먹는 모렴치가 아니라면 아픈 할머니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 목적이 나변에 있습니까? 전범들이 내놓은 100억 원에서 1억 원씩 주는 것마저도 막상 당사자 할머니는 못 받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비열한 인간들의 후손들이 할머니에겐 말도 안 하고 이미 받아갔다는 거죠. 그 할머니는 죽기 전에 또 팔린 겁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런던에서 빅타 현